네, 이번 시간에는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정도의 질문이 있네요.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이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학생 자치는 어떤 정책인가요? 학부모의 역할은 혁신교육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학교 자치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 내 민주교육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가 민주적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학교 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지 확인합니다. 자율과 자치, 학교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문화를 수치로 온전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힘들죠.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학교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객관화된 수치로 측정하면서 한 걸음 더 민주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 교육의 추진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가 민주적인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공유하는지, 민주적 소통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설정하고 있는지입니다. 교육청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교육 공동체의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가 민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이래 교육 3주체의 체감도가 대체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학교가 얼마나 민주주의적인지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쵸,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이 지수가 보고되고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신경이 쓰이겠지요. 그래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변해가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변화에 대한 체감이 교직원이 학생과 학부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며 5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 혁신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시사점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적 학교 문화 구현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전환, 교육과정, 교육 방법, 교육 평가를 비롯하여 학교 행정, 관리, 경영까지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지수로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율과 자치에 기반을 둔 학교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 자율과 자치에 기반을 둔 학교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학교 자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일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 다음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민감성 향상 및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 자치는 어떤 정책인가요? 학교 자치는 학생 자치에서 시작되며 학생 자치가 올곧이 자리 잡을 때 교직원 자치, 교사 자치, 학부모 자치 등과 공동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혁신교육의 학생 자치 정책은 학생의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학생자치회와 지역청소년 교육의회로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돕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토론의 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 생활에 익숙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와 이를 지역별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지역학생자치회와 지역청소년교육의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역학생자치회는 학교별 학생자치회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청소년교육의회는 청소년의 제안에서 정책이 출발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학생자치 활동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단발성 선거 교육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참정권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학생자치회, 그 다음에 지역청소년교육의회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자치의 대표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자치 정책은 학급회의, 학생회의 등에서 학생의 의견을 펼치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공약 중심 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거 좀 크게 한번 수업 및 평가 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게 지향하는 바겠죠. 수업 및 평가 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 마련.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과의 정담회 및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 각종 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과 관련된 안건에 있어서는 학생들도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최근에 조례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 보자면 학생회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학교에 있는 교칙, 재정, 개정에 관해서 그 다음에 학생 자치에 관련된 사항, 또 뭐가 있었죠? 교복, 체육복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급식에 관련된 사항 1, 2, 3, 4, 5, 6가지였던 걸 기타 학생 생활 또는 학생 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안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도
제시가 되기도 했죠.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란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 지역 내 청소년이 지역 교육의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 기구입니다. 2016년 학생의회 교실로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학생회가 민주제구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래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의견의 수렴과 제안 및 반영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는 기구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가 있으며 교직원회나 학부모회와 연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환류와 평가의 선순환 체제를 거치면서 학생 자치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 학교 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학급자치회가 가장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죠. 여기에서 이제 나온 의견들이 학급자치회장, 예전에 있던 반장, 부반장을 통해 가지고 학생자치회, 대의원의 학생자치 운영에 학생총회에 올라가서 그것들이 의견이 정리가 돼서 학교장이 됐든 교직원회가 됐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장이 아무래도 대표로서 학급 자치에 나왔던 의견이 전달이 되고 그것들이 학교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다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했더니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라고 환류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결정된 사항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채택된 정책의 학생 중심 실행.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선순환 체제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자치는 학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복한 장소여야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 혁신 교육은 모두의 행복한 배움을 이루기 위해 시도된 것들입니다.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학생 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혁신 교육입니다. 학생회의 존재 여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넘어서 학생 스스로 민주적 자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교육의 미래인 학생이 시민으로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가요? 학부모의 역할은 혁신교육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혁신교육은 학부모를 교육 공동체의 한 주체로 설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이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를 교육해왔습니다. 학부모는 무엇의 대상이었다? 학부모는 교육의 대상이었다. 교육의 대상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멋진 말이네요. 교육의 대상은 교육의 주체로 못합니다.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보며 시민으로서 교육 3주체의 한 축으로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던 것이 바로 혁신교육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혁신교육 정책으로 반영되어 학부모가 학교 교육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부모 참여 지원센터,
학부모 참여 지원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지원 전문가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학부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러한 지원을 법으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학교 학부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동안 자생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던 학부모회가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학부모회가 설립되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 활동에 많은 영역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요. 학부모회 설치,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은 소속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능, 학부모회의 기능이죠. 학부모회는 학교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4가지네요. 학부모회의 기능.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부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4가지를 학부모회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 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그 다음에 학교 사업으로 해당 학부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시사점 살펴보도록 하지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혁신교육에서 출발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의 배움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교사들이 변화를 위해 노력할 때 학부모의 이해와 공감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은 교육 3주체로 결석하게 해주는 단단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봉사자나 재능기부자, 단순 지원자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학교 교육의 공동주체로서 학부모를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는 학교 민주주의 소통과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나 혁신교육 지구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학부모 참여로 학교 밖 교육이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열정을 토대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혁신교육은 학부모의 역할을 성찰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충분히 하였고 그 결과 학교 안팎의 교육 주체가 함께 혁신교육을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이 소중한 결실입니다. 학교 자치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요게 최근에 2019년 한 11월인가요? 경기도 학교 자치조례가 생겼죠. 학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교육의 다양한 노력이 학교 자치의 요구로 이어졌으며 단위학교 자치는 결국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학교 자치 정책은 학교 운영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 있겠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의사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둘째,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하고 또한 학생이 학교 운영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 자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자치 정책은 학교자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서로 소통하는 등 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참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래 도표는 학교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이 소속된 각각의 총회를 통해 제안하는 의견이 학생자치회, 교직원의 학부모회라는 대의제 방식의 기구를 통해 안건으로 구체화되어 최종적 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추진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제안과 평가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총회나 대의제 기구의 단계별 의견 수렴이 지속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교 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자치 구현 체제, 학생, 교직원, 학부모회에 각각 회들이 있죠. 학생이 있고 개인이 있고 개인이 속한 학급회, 학생자치운영회, 학생총회, 교직원, 학년협의, 교과협의, 부장협의, 소협의, 학부모회 제안을 통해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형태. 시사점 살펴보도록 합니다. 학교 교육은 다양한 정책을 표출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최고의 결실은 학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적인 문화 조성으로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학교 자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회의체가 운영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도는 있었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각 교육 주체와 주체별 기구들의 민주성입니다. 그동안 주체별 기구들이 잘 운영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찰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 민주주의는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요?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죠. 민주시민 교육은 시민교육교과서, 민주시민교육교과서, 평화시민교과서, 세계시민교과서 이렇게 종류는 세 종류죠.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민교육교과서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시민교육교과서를 통해 우리 시대의 사회적 쟁점을 토론하면서 토론 중심 시민성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인권, 노동, 평등, 다양성, 연대, 환경, 평화, 민주주의, 미디어, 선거, 참여 등 범교과 학습 주제는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에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도 학교에서 우리 사회의 현안을 생생하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시민교육교과서.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시민교과서는 총 10권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 시간 내 보조교재를 활용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토론 논술 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를 편성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이 활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경남교육청의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서 채택 추진 등은 향후 이들 3종 교과서의 확대 보급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으로서 운영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점 살펴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긴밀하게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통합된 사회,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은 세계시민 교과서를 통해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정과 국가를 넘어 상생의 가치,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9학년부터 교육 공동체가 학교 시민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시절을 목표로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며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36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천, 수업 실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참여 및 체험하는 시민교육, 공간의 민주성 수업 프로젝트 등 참여 협력형 수업을 통해 다채롭게 실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거 한번 알아두세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에서는 민주시민 수업 실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참여 및 체험하는 시민교육, 공간의 민주성 수업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네.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정책 소개해 봅니다. 2018년 교육부는 혁신 학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는 경기혁신교육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이며 공공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학교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까지 혁신교육을 추진해온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시민 실천학교 계속 나오죠. 지금 밀고 있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실천학교 정책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교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의 운영은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인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겠죠. 와 윤리적 생활 공동체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화하는 등 민주적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핵심 교육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 실천학교는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와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지만 교육부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인 것 같네요.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나름의 사업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 실천학교고 경기도는 계속 해왔던 것이 무엇이다? 혁신학교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의 추진과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학교 문화의 민주주의,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핵심 과제 3가지로 삼아 전반적인 학교 운영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지역의 일반 학교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민주시민 교육과정으로 시민을 길러 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정책은 혁신 공감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등 여러 정책이 발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혁신교육을 통해 가지고 얘도 다 나왔다라는 것이겠죠. 어떤 용어이든 어떠한 방향이든 학교에 남겨진 혁신교육의 정책 학교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공동체의 피와 땀의 결실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민주주의, 학교 문화의 민주주의, 실천하는 민주주의 쭉 보시면 좋겠죠.
맞는 건가요? 네. 시사점 살펴보지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의 정책 성과는 일반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내실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자치와 학생 자치 등 자율적 권한을 요구하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도 전체로 확산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부 정책을 통해 혁신학교의 정책이 민주학교로 승화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학교 단위 혁신학교나 민주학교 모델은 더욱 구체적 실천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합니다. 교육과정, 의사결정, 학생 주도성 등이 부각된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의 성공적 모델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혁신학교의 정책 선도 역할과 민주학교의 정책 일반화 두 트랙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치 실현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혁신교육 정책 2회에서 이거 뭐였죠? 이번에 봤던 게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죠. 학교 민주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